네, 2022년도 제38회 요양보사 자격시험 짝수형 오전 27번, 28번 문제 해설 영상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대비해서 많은 그 문제, 기출문제나 그 밖에 예상 문제들을 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벌써 지난번, 바로 앞번에 봤던 시험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접하면서 나오는 어떤 주제, 우울증이면 우울증, 당뇨병이면 당뇨병,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보여드리면서 함께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봅니다. 그래서 책을 더 보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할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에 책 자료가 부분적으로 나와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틈새 공부하시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제 영상 중에서 지금 이 PPT 자료처럼 정리해 놓은 거 말고요. 2022년도 38회 이거 말고 앞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학원에서 나왔던 쪽지 시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지 시험들도 꼭 보시고 설명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제 그 영상은요. 스마트 TV나 컴퓨터로 큰 화면에서 보시기를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7번, 28번 가겠습니다. 네,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4. 최근 갑상생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자, 문제 보시면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발생되는 상황은 어떤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1번 보기 보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라 노인의 우울증은 고독하고 그런 혼자됨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여기서 우울증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죠?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자, 비타민 합성도 시키고 낮에 햇빛을 쐬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듯 합니다. 5번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죠? 식욕이 떨어지지도 않고 체중이 뭐 저하되거나 뭐 증가한다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뭐 별도로 높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근데 4번을 보시면은 최근 갑상생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스트레스나 호르몬의 변화, 자, 이런 것들은 우울증 발생의 요인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책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에 있는 우울증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고 2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심리, 정신 계열이다. 그죠? 심리, 정신계죠. 노화에 따른 특성, 노화에 따른 심리, 정신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울증, 경향 증가, 내향성 및 수동성 증가, 조심성이 증가하고 경직성이 증가한다. 생에 대한 회고 시간 증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 의존성이 증가한다. 자, 이런 심리 정신계는 우울증이나 내향성, 또 조심성, 경직성, 생에 대한 회고 시간, 죽음을 앞두고 또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면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는 시간이 증가하겠죠. 어쨌든 의존성도 증가하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질환에는 우울증이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우울증만 더 깊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울증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되기 쉽다. 그러죠. 사람을 많이 만나면 우울증 발생도 오히려 줄어드는 영향도 있을 건데 저 혼자 지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도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고요. 본인도 노출되지 않고 계속 그 우울증이 쌓이거나 안 좋게 부정적으로 흘러갔죠. 자, 이 우울증의 관련 요인에는 먼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 뇌에서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발견되지 않은 뇌경색 혹은 뇌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우울증이 온다. 치매, 부신피질, 갑상선, 뇌하수체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 자, 호르몬의 변화도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고 주변 사람의 죽음, 퇴직, 경제력 상실 등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으면 우울증이 따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 수술 등 신체적 원인도 관련 요인이며 유전적인 요인도 관련 요인이다. 자, 우울증 발생 가능성은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자, 이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음,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음. 제가 한동안 이게 좀 심했는데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 맞아요. 이것도 왔었어요.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 불안, 초조 혹은 무기력, 죄의식, 절망감, 부정적 사고,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 혹은 시도, 노인의 우울증은 건망증 등 인지기능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치매와 감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의 우울증은 건망증 등 인지기능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치매와 감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노인 우울증의 주요 증상 볼까요? 우울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불면증, 불안 증상이 흔하다.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 효소가 많다. 노인 우울증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그다지 특징적이지 않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아까 우울증에서 치매와 잘 비교해야 된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우울증 치료 과정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재발 시점도 좀 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아지긴 하지만 재발의 시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 인지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건 비슷한 거죠. 그렇지만 우울증과 치매는 구분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우울증은 갑자기 발병합니다. 급격히. 치매는 서서히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서, 그죠? 자,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고요. 치매는 긴 기간 동안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거고, 치매는 과거 정신과적 병력은 없는 겁니다.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고, 기억이 안 나, 기억하기 힘들어. 치매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우울증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치매는 근사치의 대답을 하기는 한답니다.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하고, 치매는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고 치매는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됩니다. 가까운 일들이 가깝게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안 나고 과거의 일은 잘 기억이 나는 거죠. 우울이 먼저 시작되고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보고 비교를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우울증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우울이면 지체 없이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여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집중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해주도록 조언하는 것이 좋다.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린다.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자, 여기까지가 우울증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현대화 시대에 스트레스, 과중된 업무나 인간관계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하는 젊은 분들도 많죠. 자, 여기서는 노화에 따른 변화와 그 주요 질환으로서 우울증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울증이 우리 정신을 해치면서 우리 몸도 피폐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은 우울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자, 따라서 27번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4번 최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 감각 민감성 증가, 갈증 감소, 음식 섭취량 감소, 수분 섭취량 감소. 자,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소변 배설량 증가입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면 대부분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감각 민감성 증가. 그죠? 이거는 조금 이따 내용에서 살펴볼게요. 갈증 감소. 당뇨병을 겪으면 갈증이 나서 더 많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증이 생깁니다. 음식 섭취량 감소 아니죠. 다식증이라고 음식을 많이 먹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증가하고요. 수분 섭취량 감소도 아니고 수분이 섭취량 그러니까 갈증이 증가하니까 수분 섭취량도 증가하는 게 되겠죠. 자, 따라서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입니다. 자, 당뇨병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인분들 그리고 이거 부자병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도 요새 많이 먹고는 일찍 당뇨병이 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좀 많이 걸리는 확률이 있으니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그죠?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서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 요인은 이 당뇨병이 걸리는 요인은 과식, 그죠? 부자병이라고 했죠?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상을 보실까요? 다음증.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된다. 그죠?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게 된다. 다음증이 있고 다뇨증, 소변량이 늘고 자주 보게 된다. 다식증,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게 된다. 자, 체중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체중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체중이 빠지면서 막 배가 고프고 많이 먹게 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리고 두통이 있고 흐릿한 시력, 무기력해지고 발기부전,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의 증가,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각 이상 및 저하. 자, 감각 이상 및 저하죠. 자, 보기 2번, 문제의 2번 보기 보면 감각 민감성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책에 보면 감각이 이상해지고 혹은 또 감각이 저하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감염,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 등의 경우 고혈당,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 등이 있다. 식사량 감소 및 활동량 증가 등의 경우 저혈당, 땀을 많이 흘리거나 두통, 시야가 몽롱해지고 배고프고 어지럼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180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당뇨병은 이렇게 치료와 예방이 있는데요. 자, 치료와 예방 전에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 원칙이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당뇨병 대상자와 발은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번, 혈당, 혈압 관리를 하고 주의 깊게 발을 관찰해야 한다. 자, 발에서 당뇨병 그 증상들이 있나 봅니다. 발을 씻고 말리고 발 건조를 예방해야 한다. 자, 당뇨병에 걸리면 발이 건조해지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션 같은 거, 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걸 바르면 되죠. 자, 그리고 양말을 반드시 착용한다. 수분 증가를 막아주는 건가요? 발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겠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원도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발톱을 일자로 자르기. 자, 이거는 꼭 그 당뇨병 대상자뿐만 아니라 요양 대상자를 관리할 때, 도와줄 때, 그 청결 부분에 있어서 발톱과 손톱 정리할 때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있었습니다. 자, 당뇨병도 반드시 일자로 잘라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 차갑거나 뜨거운 곳 노출을 금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치료와 예방.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와 예방을 해야 할까요? 크게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이 있다. 식이요법부터 살펴볼까요?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표준 체중에 알맞은 열량을 섭취한다. 그죠? 균형 있는 식사, 알맞은 열량 섭취. 혈당 조절을 위해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자, 하루 3번 규칙적인 식사.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섭취하고 식사량과 영양소 등을 고려한 식단을 세워 실행한다.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기본으로 하여 육류보다는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하고 청량음료, 탄산음료 같은 거겠죠? 아이스크림, 주스, 아이스크림 유제품, 주스, 사탕 등 설탕이나 꿀 등을 함유한 단 음식과 술의 섭취를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뇨병 기억하세요. 단 음식을, 술을 제한해야 합니다. 운동요법,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한다. 자, 쉬운 운동을 해야 한다. 무리하지 않게.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갑자기 당이 떨어져서 그죠? 큰일 나죠. 그러면 사탕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따가 등산 시에 하나 먹어줘야 되겠죠?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한 후 운동량을 조절한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식후 밥을 먹고 바로 지나 30분이나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한다.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이 300mg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 혈압이 높은 경우는 혈압을 조절하고 나서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물요법,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거나 대상자가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경구용 먹는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등 약물요법을 병행한다. 약물요법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약물 복용 중에도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만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당뇨병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요양보호사가 150만 명 이상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죠? 고령화 시대에 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생활 잘 하시고 공부 잘 하셔서 자격증 꼭 따시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